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언젠가부터 이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을까?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는 자가 천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논어에 있는 내용인데 지지자, 불여, 호지자.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불여,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덧붙여서 낙지자, 불여, 재지자라는 말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천재를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으며 좋아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다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입니다. 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토마스 에디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식의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게 내용을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케이트 살본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1890년 초에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천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녀는 천재를 영감과 땀의 합성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녀는 재능은 땀이다 라며 천재는 영감보다 더 많은 땀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 또는 99% 이런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디슨이 천재의 정의에 대해서 물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2%는 천재, 98%는 노력이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천재라는 정의에 대한 질문에 왜 2%가 천재고 98%는 노력일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재가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 되었을 때 천재는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영감은 땀입니다. 라는 다소 애매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은 듯한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토대로 누군가는 이렇게 근사한 말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며 천재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천재는 뭔가 다른 기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종합해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의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천재는 천재이고 그리고 논어에서 말하고 있는 암과 좋아함과 즐기는 부분은 별개라는 부분입니다. 천재는 선천적인 재능이고 나머지 부분은 후천적인 재능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천적 재능, 천부적 재능, 이 부분은 노력도 몰입감도 성과도 없는 상태, 조건 없이 주어진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선천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정신 능력이나 재주 또는 그런 능력이나 재주를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천부적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고난 것, 재능은 재주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고 선천적 재능도 거의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선천적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천재의 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선천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후천적 재능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논어에서 말한 즐기고 좋아하고 알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나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안다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는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어에서 말한 것처럼 지식보다는 좋아함이 더 좋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저는 이 부분이 노력에 관한 부분,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아는 것, 이 부분에는 분명 사용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있고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몰입감이나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식으로 논어에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천재는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천재는 성공할 것이고 성공하면 만족한 삶과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성공은 뭘까요? 사전적 정의로 보면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없거나 명확하지 못하다면 성공을 하던 못하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성공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천재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천재가 성공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모든 천재들이 다 성공하고 만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역사적으로 천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다간 비운의 천재가 많은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재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혹시 천재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격지심이나 상대적 결핍으로 인한 공허함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천재라고 하더라도 성공이 보장되거나 혹여 성공한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삶 또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천재는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천재가 아니라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천재가 아니라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공은 못하였으나 만족한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천재가 아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변명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관리 능력은 어떻게 만들고 키울 수 있을까? 처음 살펴본 논어를 응용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논어에서는 지, 호, 락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보다는 호가, 호보다는 락이 좋다는 식보다는 저는 호, 지, 락이 됐던 락, 호, 지가 됐던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없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작을 했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성되고 완성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적은 노력으로도 높은 몰입감과 높은 성과를 이룬다면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통해서 만족한 삶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는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몰입감과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평범한 사람도 성공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만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